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와인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요즘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요즘 위스키를 비롯하여서 하이볼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와인 애주가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와인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를 비롯하여서 건강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요, 정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많은 의사분들과 건강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논문과 기사만 보시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번을 계기로 이런 일은 좀 걸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프랑스인의 모순이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프랑스인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름진 음식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이러한 식습관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률은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낮은 현상을 일컫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프렌치 파라독스의 이유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와인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인은 고기라든지 버터, 치즈 등 높은 지방 섭취량에도 불구하고요, 심장병에 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렌치 파라독스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와인을 마시게 되면요,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저 같아도 와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요, 모두 과장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만 유독 와인은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와인만 마시게 되면요,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해도요,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마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와인은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싫어하는 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20여 년 전부터 프렌치 파라독스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 감정과 주장을 조금 가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 건강에, 특히 심장병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지부터 살펴보면요. 레드 와인에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레즈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요, 포도를 비롯하여서 체리라든지 베리류, 가지나 땅콩에도 함유되어져 있는 성분으로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이 레드 와인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레드 와인을 마시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의사를 비롯하여서 건강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레드 와인에 함유되어져 있는 레즈베라트롤의 양이라고 한다면요,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100잔에서 1000잔 정도를 마셔야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심장병에 걸려서 죽기보다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요, 기름진 스테이크에다가 레드 와인을 반주로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왠지 이렇게 먹는 것이 정석이고 분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마케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캐나다 빅토리아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러한 통념은 사실이 아니고요, 연구 설계의 오류 때문에 빚어진 착오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요, 음주 습관과 수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논문 107편의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요, 반주처럼 가볍게 마시는 와인이라 하더라도요, 자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전의 적당한 음주 관련 연구는 주로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술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겪어서 술을 아예 끊거나 크게 줄인 사람을 금주자 그룹에 포함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종전 음주 관련 연구 대부분이요, 참가자의 평생 음주 습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모두 잘못된 논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연구의 책임 저자인
빅토리아 의대 팀 스토웰 박사는요, 간단히 말해서 적당한 음주와 건강상의 이점을 연결하는 연구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코올 및 약물 연구 저널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연구팀에 의하면요, 질이 높은 연구에서는요, 55세 이하에 초점을 맞췄고, 종전에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과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을 평생 금주자와 적절하게 구분을 했고요. 참가자를 젊은 연령대에서 노년층까지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술을 소량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사망 위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적당한 음주로 인한 장수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음주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어떤 주요 보건기관에서도요, 무해한 음주 수준을 설정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적당한 기준을 설정한 공인기관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 이 정도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은 구강암이라든지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요, 암 7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술을 1군 발암물질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배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은 그룹에 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와인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술을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추천드리는데요. 막걸리에는 항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페네솔 성분이 와인이나 맥주보다도요, 10배에서 25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다양한 유기산과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레드와인 못지않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막걸리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혈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혈압과 관련된 효소를 저해해서 심혈관 질환인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막걸리에 심해상어의 간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스코알렌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막걸리의 스코알렌은요,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서 약 80배에서 많게는 200배나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쩌면 와인보다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훨씬 더 많은 술이 바로 막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술은 천대를 받고요. 마케팅에 의해서 잘 꾸며진 와인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렌치 파라독스가 나온 이유는요, 프랑스 자국민조차도 프랑스산 와인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을 수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와인에 대한 많은 논문을 생산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요, 남미산 와인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생산된 와인도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라벨을 가리고 품질로만 승부한다면요, 이제는 프랑스산이나 이탈리아산 와인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막걸리의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은요, 아래 가라앉아 있는 혼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으니까 막걸리 드실 때는 위에 맑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어서 탁주로 즐기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